이제 검찰 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어제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5가지 사항 라임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밀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요게 이제 라임 관련한 거고 나머지 4개는 윤석열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관련 협참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사건 다음에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라임 관련하여 이게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관여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라임이 그냥 라임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국감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주 네. 중요한 사실들을 연달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윤석열 총장이 파견한 검사 4명은 라임에 투입했고 이런 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사람들이었다.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 라임과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라임 말하자면 사기와 관련된 회사죠. 이 회사의 임원들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그 총장 장모가 잔고 증명 위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신한저축은행과 관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원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국감장에서 우리의 김용민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라임 사건 수사를 윤석열 총장에게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또 다른 뭔가를 잡았다 이 이야기가 그거고 그 얘기 이따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한겨레 등의 언론들도 그런 논란을 만들어냈어요. 이미 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걸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논란을 만들던데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 쪽에 뭐 예를 들면 뭐 라임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내용은 윤석열이 직접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5월에. 네. 5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가족 문제 관련 사건 등도 지금 이미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고받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 과정도 김용민 의원이 폭로한 겁니다. 네, 어떻게 폭로를 했냐면 현 남부지검장에게 이 라임 옵티머스 특히 라임 관련하여 보고를 어떻게 했냐.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 보고를 언제 했냐 그랬더니 지난 5월에 송 전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을 줬다는 그 진술은 3명만 알고 있는 거죠. 수사팀, 그룹. 그 다음에 윤석열 알고 있었고 지검장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패 사건이잖아요. 이건 누가 알아야 되냐면 대검의 반부패 부장. 심재철 부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고를 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킵했던 게 문제인 거죠. 예,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음험하게 저는 이거 음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그룹에 2명만 알고 있었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수사 중이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5월에 보고받고 지금 10월 아니에요? 지금 6월인가? 나만 10월인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2달 전에 혐의 없음 말고도 킵해뒀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한겨레 기사 보고 이 사람들 기자가 무슨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단순하게 이미 보고 안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지금 라임 사건 자체를 수사 지휘권 발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뭔가 뒤로 뭔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문화 시켜서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명문화 시킨 거는 정말 우리의 추미애 장관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게 이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마지막 권고사항이에요. 수사하지 말라는 지휘는 하지 마라. 이게 있었고 수사 지휘를 하되 거기에는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은 이제 앞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고검장에게 문서로 지휘하라.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로 지휘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법무부에서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언론들은요 헤드라인 이렇게 걸어요. 윤석열 수사 지휘권 수용, 라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달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상당히 미화시키는 쪽으로 갔던데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는 윤석열의 이 멘트 있잖아요. 이 말. 그러니까 대검의 입장문에 라임 비호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대규모 사기 펀드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 뭐 이렇게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 속에는 뭔가 말에 가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가시가 저는 처음에 셀프 디스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수사지휘권이 2번이나 발동된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뭐 야구나 스포츠 기록처럼 보면 사상 처음 아니에요? 수사 기록권이 발동된 2번이나 발동된 최초의 검찰총장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 여기서 비호하는 세력이 누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 비호와 관련한 단어라면 오히려 오늘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라임과 이쪽 신한저축은행 요 가운데에 장모가 계세요. 예. 윤 총장 장모가.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김영민 의원 문제 제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는 기자가 아마도 그걸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예. 시간상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 예, 아마도.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 그러면 검사 서너 명에 먹을 쳐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네. 네. 유체이탈 화법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자기는 아닌 듯이 안 엮인 듯이. 저는 항상 고민이 이 앞에 이 5가지 그 사건들 보면 다 부인하고 장모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 와닿게 할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뭐 입시비리 이런 키워드들은 너무 대학생들이 분노할 만한데 이 단위가 너무 크니까 주위에 물어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혹은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뭘로 바꿔 이러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외할머니? 제가 내일 오전에 발표될 여론조사를 살짝 얀박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딱 한 가지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2번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전체적인 개요는 말씀 못 드리고 거기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국민 여론이. 근데 20대에서요. 잘한 일이다가 58.4입니다. 잘못한 일이다 27.4 나머지가 모른다는데 압도적입니다. 아셔도 되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 말 안 했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20대랑 살아요. 20대 초반이랑. 네. 90년대생이 온다. 그것도 99년생이랑 윤서야. 사는데 이런 것을 20대는 혹시 느와르 영화에서 네. 멋있는 여성이 아줌마가 나타나서 총 2개 탁 들고 이쪽에는 그 예를 들면 룸사롱 이쪽에는 야당 수호 이런 그림에 그 총을 팍 쏘는 걸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 말이 이렇게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입술 두꺼운 되게 매력적인 헐리우드 배우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나. 안젤리나 졸리. 그런 느낌이죠. 그 느낌이에요, 진짜. 네. 추젤리나 졸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은 저는 사실 그 여성 정치인 중에 가장 미모가 뛰어나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요?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세요. 나도 싫어해요. 그걸 내가 여러 사람한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상대가 잘생겼다, 뭐 목소리가 좋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 들어있는 컨텐츠가 가려. 뭐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예쁘단 말 내가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가 좋은데. 가리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 푸나님 목소리 좋다고 난린데 사람들이. 아니, 그 컨텐츠가 가린다니까. 목소리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이톤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만 듣게 되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우리 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저 중학교 때. 그럼 그때 이장희가 MC였어요. 그래 이장희가 좋은 꿈 꾸세요 하면 거꾸로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새. 그런데
푸나님은 이 시사 프로 중에 하나 정도를 그런 어떤 가요사라든지 그런 거 음악 틀어주면서 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옛날에 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방송이 잘 시간에 올라오잖아요. 12시 넘어가지고. 근데 제 목소리의 파장이 굉장히 잠을 잘 오게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내용을 하나도 안 듣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그 수면제로 이 방송을 듣는다는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대법관도 계시고요. 아. 잠자기 전에 듣는다고. 컨텐츠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내 목소리 파장 때문에. 내가 새날을 다 먹여 살리고 있구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수사팀 꾸렸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직접 수사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적극적으로 야권에서 옹호하고 있는 대목이 장모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 장모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요양원 비리의 내용 다 아시죠? 요양원 관련해서도 공동이사장은 구속됐는데 장모님은 예. 그 아주 괜찮으셨어요. 이게 계속 연속인데 문제는 그 어떻게 실드를 치고 있냐면 예. 그게 2013년, 14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은 찬밥 신세였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실드를 쳐요. 예.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의 힘이 대통령의 탄압으로 인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장모를 봐준다면 만약에 봐준다면 그거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검사와의 커넥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실드 치면 그게 뭐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만약에 무마했다. 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윤과 관련하여 뉴스타파와 관련하여 사과했잖아요. 우리가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소윤의 형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했다 인정했거든요. 그게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다시 들여다볼 경우 최소한 조사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자극적인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뭐 윤석열 수사받나 이러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 물론 여기다 대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 추미애 장관의 뭐 수사 지휘권 발동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자율적인 인정해 주는 거지. 자율성도 인정하고 저는 뭐 대통령의 뜻을 충실하게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사퇴해야 되는 게 이거 역대급 이렇게 인사권자의 이 신임을 못 받는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임을 못 받는다 이 표현이 맞잖아요. 현상적으로. 네. 그런데 저는 그 말보다는 인사권자의 신뢰를 배반한 이렇게 배반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좀 또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대통령께서 조국과 윤석열 두 기둥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22일이 대검 국정감사입니다. 야, 이제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이미 집중돼서 예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폭탄 발언 하나 이런. 저는 가끔은 윤석열 총장도 언론이 야속할 것 같아. 이럴 땐 좀 관심을 좀 꺼줘야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건 대개 예상들은 임기 끝까지 채울 거다. 저는 그 이분이 이제 몸값을 한껏 올리고 그만두는 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푸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봐서 정치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곳곳에 암초고. 정치권 나오면 푹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암초. 근데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을 즉각 한 30분 만에 수행했거든요. 그 이유가 임기 채울래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공개적인 사인을 보낸 건데 그 뭐 형식적으로는 지난번에 본인이 형성권이다. 발동하는 즉시 이미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고 본인이 그냥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한 말이 그때 너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된 상황에서 반발할 수 없었을 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30분 만에 받아들였다는 건 사실은 함의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 김봉현 씨를 조사한 후에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음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중상모략. 예.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추미애 장관 추상 같네요, 이거는. 네. 네. 이 그 입장문을 딱 보고 느낀 게 윤석열 오징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자를 비루하게 만드는 딱 그런 문장이었어요. 이거를 본인이 쓰셨을까요? 본인이 직접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네, 그리고 셉니다. 센 언니. 야. 네, 진짜 센 언니 맞습니다. 네. 자, 뭐 논란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과 네. 언론들이 있긴 하지만 네.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측근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 이게 이 건이 이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사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수사 지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빼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게 뻔합니다.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예. 정파적이 되면서 복잡한 거거든요. 예.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